테스키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 공유 좀 하고. 네, 얼굴이 안 보이네? 안 보입니다. 그냥 요거로 보고 있어요. 어, 여기 가면. 음. 네, 반갑습니다. 테스키입니다. 제가 제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이 시스템상 제 얼굴하고 제 얼굴보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시스템상 얼굴이 잘 보이지 않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너무 여기 제가 제주에 그저께 왔거든요. 그저께 밤에 어, PPT가 깨져서 보인답니다. 어, PPT 깨져서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잘 보인다는 분들도 있고 깨져 보인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잘 보인다고 올라오네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깨진 분은 한번 다시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뉴스킨 사업가 제스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뉴스킨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19년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저께 제주에 지금 왔고요. 어, 이 제가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제주 사진을 음, 보이나요? 저희 귀요미 신영태 사장님 보이죠, 그죠? 네, 여기 와서도 계속 밥하고 설거지하고 또 밥하고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신영태 사장님이. 네, 어, 제가 2년 전에 제주도에 저희 스폰서님이 계셔가지고 제주도에 자주 왔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제가 제주에 여행을 왔었을 때 그때 이 비즈니스를 더 잘하고 싶어서 독서 여행을 왔었던 것 같아요. 책만 가방 가득 싸들고 제가 애월 쪽에 독서 여행을 왔었거든요. 그 여행을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하면서 제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에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바로 즉시 행동에 옮겨서 그날 비행기를 늦추고 제주에 집을 보고 마지막 비행기로 비행기 시간을 옮기고 제주에 집을 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제주에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윈윈 가족 여러분들에게 오픈하우스로 하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또한 지금은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더 큰 꿈을 꾸고 있고 앞으로 제주에 땅도 사고 카페도 짓고 이곳에서 또 여러분들이 더 잘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는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한 3주 정도 이번에 머물다가 올라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 시간, 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제가 꿈꿨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약 60분 정도 이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성공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성공의 이유,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저의 가장 큰 강점은 진실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진실하게 설명을 했고, 그 진실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게 되었고, 결국은 신뢰가 좋은 관계들을 형성하면서 이 비즈니스로 많이 연결되고 팀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심을 다해서 이 비즈니스 기회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60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열심히만 살지 말고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질문하고 살아간다라면은 좀 더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보통 우리가 행복한 삶이란, 예, 부자가 되는 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생각할 거라 보거든요. 또한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 또한 행복의 조건 중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내가 원하는 누군가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삶,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가요? 예, 막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시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원하시죠? 그리고 누군가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걸 여러분들 또한 원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동안 저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뉴스킨 하기 전에 전직은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열심히 살았던 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장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행복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꾼다라면 행복은 내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자유를 선물하고 싶은가요? 네. 여러분들 삶의 자유를 선물하고 싶은가요? 예, 만약 여러분들 삶의 자유를 선물하고 싶다라면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 월급을 벌어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본다라면 다 사업가 영역이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은행에 다닐 때 많은 선자리가 들어왔었거든요. 그중에 거래처에서 며느리 삼으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도 안 했던 이유가 저는 사업가의 며느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은행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출 가계 당사를 볼 때였는데 많은 사업가들이 수표를 막지 못해가지고 부도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안정적인 직장인을 굉장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직장인의 남편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부자들은 다 어때요?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뉴스킨 사업, 뉴스킨 사업은 투자 자본 없이 제대로 이 사업의 비전을 본다라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꿨으면 좋겠고요. 왜 우리가 뭔가 지금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고 도전해야 되는지 저는 이 블랙스완 이론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블랙스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측하지 못한 극단적인 상황의 출몰을 얘기할 때 경제 용어로 블랙스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상상도 못한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예고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 그걸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미국의 대공황이라든지 블랙 먼데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9.11 테러,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IMF,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게 바로 블랙스완이라고 하거든요.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우리는 이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책을 쓴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정적 좌절이 전쟁보다 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어디에 고용되는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환경에 의해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아닌 스스로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 블랙스완은 IMF였던 것 같아요. 한국의 외환위기였죠.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다라면 이 IMF가 얼마나 힘든 시기였는지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분들의 부모님, 저도 우리 아이들이 22살, 24살이니까 제가 한참 은행을 열심히 다닐 때, 그리고 이제 막 결혼을 막 할 쯤,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할 쯤 IMF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이 IMF 터진 가운데 조금 있으니까 명예퇴직 바람이 불더라고요. 은행들이 전부 다막 문을 닫기 시작하고 합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23평 빌라를 결혼하면서 샀었고 시아버님을 제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도 데리고 있었고 이제 첫 아이를 출산한 가운데 있었고 저는 앞으로 둘째도 낳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행을 그만둔다는 건 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했던 것은 은행에 남는 거였거든요. 은행에 더 열심히 살아남아서 나의 미래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IMF가 주는 이 위기는 그 순간에 머무르지 않더라고요. 계속적인 매년 연례 행사처럼 희망퇴직, 명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저는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더 이상 은행에 대한 미래, 비전을 볼 수 없어서 저는 은행을 그만두고 평범한 가정주부가 됩니다. 둘째를 가졌을 때거든요. 이 둘째 업은 우리 둘째가 지금 22살이 됐는데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저와 함께 뉴스킨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있어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은행에 비전이 없었고 그냥 남편을 도와서 그냥 살림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잠깐 가정주부로의 삶을 살았는데 막상 가정주부가 되다 보니까 느끼는 건 경제적으로 이 여유가 없는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킨이라는 그 과정 중에 뉴스킨이라는 걸 만나게 되는데 저의 가장 절친이었던 친구가 A사 사업을 하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A사 사업을 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었고 이 친구가 저를 컨택하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강의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하니까 제가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전 제품을 사용은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년 만에 친구 권유로 세미나를 듣게 되고요. 그때 세미나를 들을 때 그 A사 사업을 하려고 들었던 건 아니고 친구의 부탁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강의를 듣게 되고요. 그 강의를 통해서 저는 작은 기회를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저는 서점으로 가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거든요. 책을 사서 읽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올바르게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보고 나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푼 가슴이 뛰더라고. 이 마케팅 자체를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이걸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 누군가로부터 뉴스킨을 듣게 됩니다. 그 누군가는 또 다른 친구였거든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스키야, 너 그럴 것 같으면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한번 알아봐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저는 뉴스킨과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은행에 있을 때 뉴스킨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뉴스킨을 한번 만났었고요. 제가 네트워크를 이해한 상태에서 뉴스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킨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을 받게 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로부터 A사 사업을 전달받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했고요. 뉴스킨 제품을 만나면서 이것은 꿈이 현실이 되겠다라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의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뉴스킨 본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마음 어떤 마음이었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정도의 제품이라면 누구나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면 이거는 사업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사를 찾아가서 스스로 강의를 듣게 되고요.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저는 성공으로 이끈 한 가지는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더 성공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이 내성적이고 부족했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나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성공학 강의를 듣게 되는데, 그 성공학 강의에서 저에게 가르쳐 줬던 게 이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당신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성공의 첫 번째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성공해야 되는가?' 보니까 저희 남편 월급으로 저희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시아버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은행원이 되었냐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상고를 갔거든요. 그리고 은행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의 미래는 대학이라는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그걸 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온라인으로도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원하는 걸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효도하고 싶었고, 생각해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스키라는 당당한 나를 찾고 싶었어요. 그게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핵심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포기할 수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힘이 저를 끝까지 이끌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굉장히 작았거든요. 저 진짜 오랜만에 눈물이 나네요, 이 강의하는데. 150만 원이라는 작은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150만 원을 보고 한 건 아니거든요. 이 사업을 한 건 미래를 보고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작은 작게 했지만 태도는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진짜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세미나에 열심히 들었고요. 스스로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리더십 교육을 듣고, 예, 그리고 책을 진짜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성공이라는 건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가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큰 뭐 이렇게 허황된 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던 게 정말 잘한 일 같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차근차근, 예, 차근차근 목표를 이뤄나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23평 작은 빌라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 옆에는 그 주례 구치소가 있거든요. 구치소가 있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슈퍼마켓 아저씨가 저에게 이사를 가라라고 하더라고요. 그 슈퍼마켓 아저씨는 서울에서 이사를 오신 분이었는데, 저에게 유진이 엄마는 이 동네에 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환경을 바꿔야 된다. 해운대로 이사를 가라고. 해운대는 아니지만 이 동네는 벗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아저씨의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일한다고 뉴스킨한다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 빨리 이사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달 만에 이사를 결심하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 정말 이사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환경이 바뀌고 저희 아이들도 만나는 친구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살면서 중요한 건 내 주변의 환경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는가. 얼마 전에 제가 어떻게 토크 타임을 보게 됐는데, 뉴스 토크를 보게 됐는데 그분이 변호사인가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랄 때 굉장히 달동네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절친이 있었는데 한 친구는 무기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죠. 이 친구는 그 환경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진짜 변호사가 되었는데 정말 절친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무기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있는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바꾸려면 환경을 바꾸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바뀌었고, 또한 스킨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예쁘게 건강하게 정말 착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도 뚜렷하고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둘째, 너무 제가 사랑하는 저희 둘째가 진짜 이 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얘가 딱 대학을 가더니 이 공부는 자기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패션 디자인 쪽으로 공부를 다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서울로 보냅니다. 예, 서울로 보내고 서울에서 공부를 하게 하고 저는 이왕이면 제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게끔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뉴욕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뉴욕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곳에 가서 5년을 공부하더라도 성공 확률도 굉장히 낮고 그것이 본인이 원하는 삶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가 유튜브로 누스킨 강의를 듣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자기 주변에서는 부모님이었던 거죠. 엄마, 아빠.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고 있는 누스킨이 궁금해서 유튜브로 누스킨 공부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누스킨 사업을 결정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누스킨 하기로 했다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가 언젠가는 스킬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 언젠가가 충분히 학교도 공부를 끝내고 사회 경험도 하고 그 이후 언젠가 뉴스킨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빠르게 뉴스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반대하지 않고 응원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 아이가 뉴스킨을 하다가 잠시 힘들어서 다시 학교로 가더라도 뉴스킨을 하기 전에 아이와 하고 난 뒤에 아이는 완전하게 다를 거라는 생각에 대한 확신, 그 생각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의 꿈에 응원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너무나 잘해주고 열심히 해주고 힘들지만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요. 만약 이 아이가 진짜 촉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디자인을 공부했다라면 지금 코로나가 터지는 이 시점에 딱 유학을 갈 타이밍인데 갔다가 다시 돌아왔겠죠. 예, 우리 둘째 친구는 갔다 다시 돌아왔거든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또 이 비즈니스를 전달해 준 스폰서님이 계신데 우리 박용호 이승희 사장님은 지금 거의 70이 다 돼가거든요. 70이 다 돼가는데 막 40대 후반에 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이미 뉴스킨을 통해서 천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뉴스킨이라는 걸 통해서 처음 2002년 2월에 뉴스킨을 통해서 사업자가 되었는데 2008년도에 뉴스킨을 통해서 100만 장자 서클 멤버에 들어가게 되고 2015년도에 뉴스킨을 통해서 500만 장자 서클, 누적 커미션 60억 이상을 넘기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미 100억 이상의 커미션을 넘어서 저도 저희 스폰서님처럼 곧 또 천만 장자가 될 거라 봅니다. 저 같은 보통 이하의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거는 진짜 팩트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본다라면.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여러분들 40년 경제 플랜을 4년 플랜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바라보는 진짜 철학적 재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40년을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뉴스킨을 통해서 물론 4년을 통해서 전체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만 해낸다라면 4년, 3년 만에도 만들 수 있는 게 뉴스킨의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여러분들이 사업을 사업답게 한다라면 저보다 더 큰 결과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의 미팅을 하다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요즘 최저시급이 8,500원이더라고요. 만 원을 잡더라도 우리가 24시간 한숨도 안 자고 일을 해도 하루 24만 원이고 한 달 720만 원이더라고요. 이 아무 한숨도 안 잤을 때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희 큰딸이 서울에서 지금 영화관에서 알바를 하는데 약 2년 전에 롯데 시네마에서 알바를 1년 정도 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갓 들어갔을 때. 그 알바가 너무나 하고 싶어서. 그래서 1년 정도 그 롯데 시네마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만 해도 아르바이트 직원이 넘쳐났었고요. 그리고 그 시네마 아르바이트는 굉장히 대우가 좋았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예, 유류비도 주고, 예, 근데 그 좋았던 그 시급들, 그걸 이제 공부한다고 자기는 그만뒀었는데, 최근에 영화관의 알바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가게 되었는데, 지금 롯데 시네마에 용산 지점에 있는데 직원이 3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3명이 다 한다더라고요. 근데 그 3명 중에 한 명은 35살 남자 분인데 그분은 자기가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3명이 하는데 시급 그거 하루에 얼마를 하냐면 5시간밖에 안 준다라고 합니다. 그 이상을 줄 수도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선택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35살 그 남자는 점심도 안 먹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돈이 아까워서. 예, 늘 햄버거 하나로 대충 때우고 살아간다더라고요. 그렇게 한들 우리의 미래가 바뀌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선택이 중요하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 나의 미래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미래를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지 않는다라면 내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생의 나이 도표입니다. 과거의 그 나이 도표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고 은퇴하면 미래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미래를 은퇴 이후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정규직도 없고 다 비정규직이고 예전에 우리 퇴직금도 있었지만 퇴직금도 없고 은퇴 이후의 생활은 굉장히 길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될까요? 지금 이대로 산다라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끝은 뭐냐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인가라는 거죠. 나의 인생의 끝은 어떤 삶을 원하는가 그걸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라면 그 끝점이 진짜 내가 원하는 끝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간다라면 그 원하는 거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끝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과거 5년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5년 후가 되고 10년 후가 될 겁니다.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미래가 그려집니까? 만약에 그 미래가 그려진다라면 그 일을 하셔도 됩니다. 행복한 미래가. 내가 원하는 미래가 그려진다라면.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시점에 우리는 선택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있는 일을 버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아끼고 저축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여러분들 이 책 제목은 몰라도 그 사피엔스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유발 하라리 미래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에서 크게 두 화두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생태적 붕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태적 붕괴를 얘기하고 이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적 파괴를 얘기합니다.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직업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모토가 돼서 진짜 많은 미래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 에이트, 이지정 작가 에이트라는 책에서도 이 21세기 21가지 재원을 다 모토가 된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단정 지을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 지시를 받는 사람, 예, 인간이 기계에 대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학자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책들에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야 될 때라 보거든요. 이유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새로운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다 공장을 가도 됐었고요. 공장을 가다가 슈퍼마켓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3차 산업혁명이 생기면서부터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이때 진짜 고학력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들이 많이 갔어요. IT가 성장을 하면서 이때 이제 학력에 대한 것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성공한다는 이론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 완전하게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AI 등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없애고 있고 또한 좋은 학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미래는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 시대에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가
21가지 재현이라든지 에이트라는 책이 나와서 그리고 또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것들이 진짜 순간적으로 확 가까이 다가온 거죠. 어떻게 보면 5년 후에나 일어나야 될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합니다. 2025년을 2020년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인류사는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할 정도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책들이 진짜 서점에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에서 보면 위기는 기회다. 이 말을 합니다. 위기라는 말은 기존 질서가 도전을 받아 해체될 위험에 빠졌고 이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기가 닥쳤는데도 과거 질서에 매달려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은 낙오할 것이고 재빨리 새로운 질서를 파악해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이들은 기회를 잡을 것이다. 여러분들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과거에 잡혀 있진 않나요? 코로나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를 보고 싶다고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남편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검도 하고는 하고 도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19가 19 때문에 너무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언니 조금 있으면 지금은 대출을 받아서 3개월을 버티고 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원생이 몇 명이나 돼? 이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원생이 10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건 얘기해 줬죠. 이제 더 이상 그 전으로 돌아가진 않는다. 새로운 미래를 너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하게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만약 이걸 준비한다라면 여러분 인생에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는 TV 드라마만 보지 말고 관심을 가지면 유튜브에 경제 뉴스라든지 서점에 가면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언컨택트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서도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우리는 그동안 컨택트에 늘 보고 사는 오프라인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때요? 언컨택트, 언택트라고 얘기합니다. 언택트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책 중에 한 페이지에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애플의 CEO 팀 쿡은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노동력 정체 자문회 회의에서 대학에서 배운 기술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특히 코딩과 관련해서 미스매치가 있고 2018년 애플이 미국에서 고용한 직원의 절반 정도가 4년제 학위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건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서는 이렇게 학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 교육 자체도 붕괴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이제 피부로 느낄 거라 보거든요. 이거는 갑자기 생긴 트렌드는 아닙니다. 이미 아까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때요? 우리는 5년이라는 시간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걸 피부로 느끼는 것 뿐입니다. 우린 이미 언컨택트가 준비된 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언컨택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이 흐름을 증폭시키고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줄 계기가 필요했죠. 코로나19가 그 계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AI 시대가 온다라는 걸 못 받아들였었는데 이세돌이 바둑하면서 어때요? 그때 AI를 그냥 가슴으로 확 받아들였죠. 근데 코로나19도 그 계기 중 진짜 완전한 언컨택트 시대를 받아들이게 하는 큰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코로나1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컨택트는 전염병이 만든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확장되려는 트렌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책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언컨택트가 된다라면 사람들은 연결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더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한 대면하는 방식을 온택트라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온택트로 더 촘촘하게 연결되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도 우리는 온택트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고 우리는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초예측이라는 부의 미래라는 책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이거든요. 유발 하랄입니다. 아까 21세기 21가지 좋은 일 얘기했었고 이 책은 3명의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변곡점에 선 세계 경제 먼저 내다본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먼저 내다보고 있나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한 부분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예, 아마존을 얘기하는데 그 첫 자죠. 구글의 지읒, 애플의 A, 페이스북의 F, 아마존의 A를 따서 가파라고 일컫습니다. 이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은 앞으로 미래에 만들어갈 시대 궁금하죠? 우리는 이 가파가 만들어내는 편리함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감춰진 힘듦이 뭐냐면은 고용은 파괴되고 혁신을 가로막힌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기업이 성장하면 그 기업 성장과 함께 고용 창출이 일어났는데 이 네 개의 기업들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용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밑에 보면 이제 당신들의 일자리는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고용의 파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정말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유튜브에 이분 강의를 저는 강추하거든요. 이분의 책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는 아까 블랙스완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블랙스완 중에 블랙스완이다. 그만큼 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을 블랙스완이라고 했는데 엄청난 위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돈 속에는 근데 혼돈 속에는 무조건 질서가 숨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뉴러너. 새로 배워야 되는 거야. 우리 재교육이 필요하고요. 배우지 않는다라면 무용계급으로 전락하기 쉽다 했거든요. 아무 쓸모짝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배움이 필요하고요. 정말 저는 뉴스킨 사업을 19년째 하고 있는데 뉴스킨이 정말 위대한 기업이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뉴스킨 너무너무 제가 뉴스킨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뉴스킨을 알면 알수록 이 회사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성공에는 이 회사에 대한 엄청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2019년 10월 뉴스킨 라이브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강의를 했던 게 뭐냐면 커넥 나우라는 주제였습니다. 커넥팅, 연결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은. 근데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약 6년 전부터 이 SNS 시대 그리고 나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코로나19가 터지더라도 뉴스킨을 하고 있는 우리는 재빨리 이 상황에 적응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이 불과 2019년 10월이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시점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가 터질 거라는 거 생각도 못했고 앞으로 미래는 SNS 시대로 갑니다. 나를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강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과 4개월 정도 지나서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앞으로 미래가 지금 현실로 굉장히 빠르게 다가왔죠. 예, 여러분들 또한 지금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거든요. 우리 새로운 일상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소비만 할 것인가? 예, 새로운 일상에 들어오니까 어때? 소비하기 너무 쉽죠? 바로 결제하면 집으로 물건이 배송되어 옵니다. 너무 편리해졌어요. 운동도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유튜브로 운동할 수 있고요. 뭐든지 배우는 거, 요리도 유튜브로 배우고, 피아노도 유튜브로 배우고, 모든 것들을 유튜브로 우리는 다 배우고 있고, 영어도 유튜브로 배우고, 예전에는 이제 줌으로 모든 교육이 또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편리함만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편리해질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은 기회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뉴노멀 시대의 가장 큰 변화, 홈코노미 시장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소비하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가 바뀌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건강과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사람들은 더 연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온택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기에 누구나 기회를 원하고 있죠. 좋은 대학을 나온다 해도 취직을 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과거랑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냥 나오면 다 누구나 대기업 취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고요. 그리고 누구나 이제는 대세가 플랫폼이죠. 누구나 플랫폼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플랫폼 사업이 될 수 있는 이유, 기업의 광고보다 소비자 영향력이 커졌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광고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뉴스킨은 전 세계 최고의 기획 플랫폼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뉴스킨은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냐면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원하거든요. 누스키는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누스킨 안에 있습니다. 먼저 누스킨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아직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거 피라미드야. 예, 불법 다단계야. 나는 다단계라서 못하겠어. 누스킨 제품 좋은데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분이 혹시나 있나요? 이 자리에? 예, 그렇다라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스스로 한번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19년 전에 가슴이 뛰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원리만 이해하더라도 가슴이 뛸 거라고 봅니다.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에 탈을 쓴 피라미드 다단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회사, 제품, 보상, 비전 이 네 가지라는 관점에서 정확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모든 것들은 변하죠. 과거에는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까지 총판, 도매, 소매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소매점, 슈퍼마켓만 해도 돈을 벌었고 특히 도매점, 화장품 도매점을 하면 국제시장 이런 데서 화장품 도매점 하면 굉장히 떼돈을 벌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전자제품 대리점을 해도 떼돈을 벌었고요. 그 시절에 그게 가능했죠. 하지만 어때요? 소비자는 제한적이고 우리가 이 만들어내는 생산의 공정에 있어서 자동화라는 공정이 시행이 되면서 많은 물건들이 넘쳐나게 되고 제한된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는 가격 파괴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격 파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유통혁명이 일어나죠. 하지만 이 유통들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들은 누구냐면 결국 다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공룡기업처럼 커져 있고요. 지금 대기업이 편의점까지 다 잡고 있죠. 과거 우리는 슈퍼마켓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대기업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대기업을 계속 살찌우고 배불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안 좋게 보나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과 소비를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연결하면서 중간에 광고 이런 거 다 빼고 광고를 누가 하죠? 내가 소비자가 내가 써보고 내 경험을 누군가와 나누면서 그 광고에 대한 유통 비용을 내가 가지고 가면서 사업 모델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광고나 유통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하나도 안 쓰고 이걸 생산 원가를 높여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저가격에게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라면 이것은 무조건 소비자 입장에서 쓰고 싶은 제품이 되잖아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할 때 소비자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제 관점, 사업을 하는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소비자의 관점으로 이 제품을 쓸만한가, 그 이유, 그게 소비자들이 모여든다라면 이건 무조건 되는 사업이거든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로 이해하면 진짜 400원 정도 원가를 들여서 800원에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데 이 제품 안 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TV 광고, 왜 하는 그 광고 모델 비용을 왜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까? 내가 그 광고 모델이 되면 되는데, 그죠?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19년 전에 저는 굉장히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날 가슴이 뛰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뉴스킨 제품이라면 이게 정말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회사 진짜 중요하죠. 제품, 보상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되는 수입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가장 큰 차이. 20세기는 우리가 모든 정보를 어때요? 기업들이 정보를 생산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생산된 정보를 받아내는 소비자들 그 정보에 의존해서 구매하는 의뢰 입장이었어요. 늘 TV에 광고 의존했죠. 뉴스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 소비자들이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는 지금은 열린 세상이죠. 지금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중심이 새로운 시대고 소비자가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여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21세기. 지금 우리는 소비자가 주인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은 계속 소비자에 머물러 있진 않는가요? 소비자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업처럼의 역할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킨은 전 세계 최고의 기획 플랫폼 회사이거든요. 이 회사는 제품,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그 원하는 것들을 내가 처음 써보고 그것들을 써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일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일이거든요. 최근에 포브스에서 뉴스킨은 굉장히 포브스에서 예전에도 많은 그 뉴스에 나왔던 회사입니다.
최근에 또 나온 거죠. 코로나로 굉장히 이슈가 된 거죠. 누스킨의 주가도 오르고 누스킨은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리는 기술에 투자했고 그것이 성장을 이끌어낸 중요한 요인이었다. 예, 그리고 이 코로나가 오면서 언택트 시대가 되었잖아요. 뉴스킨의 거래가 전체 볼륨의 80%가 언택트, 온라인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뉴스킨이라는 이 기업은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고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룹 또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되지만 미래에도 이 트렌드에 맞는 일인가 아닌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게 있지만 또 변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이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마케팅에서 최초인가, 전혀 다른가, 세상을 압도할 만한 제품인가,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마케팅 불변의 법칙, 최초인 제품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최초가 아니더라도 완전하게 다른 세상을 압도할 만한 제품이라면 또 성공할 가능성이 있죠. 뉴스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탈을 쓴 피라미드가 진짜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품이 진짜 어떤 제품인지 보상을 그냥 많이 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보상은 먼저 한 사람이 성공하는 보상이 아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진짜 공정한 보상, 그리고 지금 아이템이라는 게 지금 잘 되지만 미래에도 될 수 있는 아이템인가, 여러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해 봐야 되고요. 뉴스킨은 시작 전부터 진짜 정말 대단한 회사였거든요. 뉴스킨은 처음부터 태어날 탄생부터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 화장품이 화학물질 덩어리였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어때요?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태평양 화학공업이었고 LG 화학공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다 석유 물질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 때, 제가 2002년도 사업자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전부 다 도배를 했죠. 화학물질로. 하지만 뉴스킨은 어때요? 1984년도에 이미 이때 인체에 나쁜 성분을 한 개도 안 넣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자본금 5,000달러. 지금으로부터 그 당시의 돈으로 약 4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로 출발한 아주 작은 벤처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거듭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뭐냐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정직함이었던 것 같아요. 신뢰. 예,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이 철학을 끝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어때요? 처음부터 혁신적인 회사였습니다. 이 혁신적인 회사가 혁신에 그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을 거듭하는 거죠. 그래서 안티에이징의 업계 애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런 혁신을 할 수 있었던 거 우리는 항상 모든 일들보다 10걸음 앞서 나가려고 하는 정신, 그런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뉴스킨이 있을 수 있었고요. 뉴스킨의 혁신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처음부터 혁신이었지만 이 회사를 완전하게 바꾼 이유, 그거는 바로 에이지락이었습니다. 에이지락은 어떤 거냐면 노화에 대한 접근법이었죠. 우리가 노화를 대하는 그 접근법이 보통 일반적인 그 회사들, 화장품 회사나 우리 의료에서는 안티에이징에 대한 접근법이 원인이 아닌 결과에 대한 그 접근법이었죠. 이미 노화가 일어난 상태를 없애고 치료하는, 개선하는 부분이라면 에이즈라고 왜 사람은 늙고 노화가 일어나고 병드는 거죠. 근본 원인을 타겟으로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에이즈락 제품입니다. 그래서 에이즈락이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예전에는 유전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데 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노화에 관련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보다 젊은 상태로 돌아가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2004년도에 인간 게놈 지도가 만들어지면서 유전자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활성화된 연구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앞서 나가게 화장품 회사로서, 식품 회사로서 에이즈락을 통해서 완전한 유전자 전문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에이즈락을 통해서 뉴스킨은 새로운 제품들을 세상에 매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갈바닉 제품이 나올 때 그룹이 또 막 커졌고 TR9T가 나올 때 그룹이 엄청나게, 제가 TR9T 나올 때 연봉 10억대를 가게 됩니다. 진짜 대단한 제품이거든요. 갈바닉 처음 나올 때 월페이 1,000만 원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게 갈바닉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지속적인 제품,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뉴스킨 아까 포브스에도 나왔잖아요. 포브스에도 나왔듯이 뉴스킨이 혁신적이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뉴스킨은 그 전부터도 굉장히 인정받는 회사였거든요. 글로벌 넘버원 홈뷰티 디바이스 시스템으로 지금은 홈뷰티 시대가 왔잖아요.
홈뷰티 디바이스 시스템에서 넘버 원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루미스파 없이 세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루미스파의 맛을 본 사람은 손으로 세안하는 건 상상도 못하죠.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냈죠.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제품이죠. 여러분 TR9. 저는 제주도에 있어서 오늘 TR9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TR9 사면서 저 줄넘기도 주문했어요. 제주에서 줄넘기 하면서 TR9 먹으려고 주문했거든요. 왜냐면 이 TR9 위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TR9가 만들어내는 위력은 운동하는 사람만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노인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피로감을 느끼죠. 노인들뿐만 아니라 수험생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수험생도 피로감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제가 TR9를 먹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예, 저희 파트너 중에서 킥복싱 그 원장님이 계세요. TR9를 며칠치를 먹고 제가 체험담을 발표하게 시켜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첫째 맛있다. 둘째 타에서 이번에 이걸 먹기 전에도 이미 다른 타에서 제품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양이 많다. 셋째 근육 회복 속도가 빠르다. TR9의 프리 워크아웃과 퍼스트 워크아웃은 무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무거운 걸 들 때 무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주고 빠른 근육 회복으로 인해 근섬유 성장이 매우 빠른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현재는 컴파운드 세트 뭐 이런 운동, 뭐 저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힘을 발휘해 준다라고 했고, 지금 보이는 이 사장님은 TR9T와 TR9를 먹으면서 진짜 젊어졌거든요. 한 10년 정도 젊어진 것 같아요. 이런 도구가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로 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 TR9를 먹어본 사람은 누구나 재구매를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뉴스킨 처음 시작할 때 뉴스킨 데몬스트레이션을 받은 사람 누구나 이 제품을 쓸 거라는 굉장히 심플한 생각으로 소비자 관점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TR9를 먹어본 사람으로서 이 제품 누구나 구매를 할 것 같아요. 진짜 효과가 좋고 건강해지니까, 가격도 저렴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시장성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올 이제 저는 티멜리트 PA이기 때문에 올 8월 달에 이제 부스트를 먼저 접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부스트를 우리가 얼마 전에 1시간 체험을 해봤거든요. 올 하반기에 나올 제품이잖아요. 정말 세계 최초 미백 디바이스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가벼워요. 호주머니에 넣어도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사이즈 작아요. 그러면서 효과가 화이트 미백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보면은 리프팅하고 모든 피부의 개선이 다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 하나를 더한다라면 그게 미백 제품이 시중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백 디바이스로 나오는 거지 미백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능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왜 지금 포스트 코로나 같은 코로나가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환경의 파괴 때문에 코로나가 일어난 거거든요. 결국 인간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대로 살아간다면 2050년 지구는 거주 불능이라고 했어요. 살인적인 폭염부터 반복되는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상식과 사회 근간을 뒤덮을 기후재난의 미래가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진 게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되도록이면 일회용 이런 거 안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뉴스킨,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같은 회사에서는 좋은 원료를 만들어내는 게 어려워지죠. 좋은 원료를 구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사업 중에 CEA라는 환경 제어식 농업 사업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저희 회사는 몇 년 전에 그로비브라는 회사를 이미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로비브라는 회사는 이거 월상이 이거는 안 나오네요. 이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거는 공장형 농업 혁명이거든요. 완전하게 달라져. 최고의 씨앗부터 컨트롤해서 최고의 원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 애플이라고 하는 이 뉴스킨은 이노퓨전이라는 새로운 이노베이션, 퓨전, 이노베이션의 융합이죠. 새로운 혁신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나올 제품들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이 그로비브를 통한 원료 공급이 새롭게 되면서 원료 소싱부터 사이언스, 테크놀로지까지 완벽한 새로운 이노베이션의 융합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뉴스킨은 어떨까? 뉴스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항상 혁신으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혁신으로. 이 혁신이라는 게 끊임없는 꾸준함으로 뉴스킨의 혁신으로 이어져 왔고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원료 소싱 세 가지 요소에서 전문성을 융합하면서 뉴스킨은 5년 안에 이노퓨전 접근법으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아예 다른 혁신적인 제품과 디바이스를 또 만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여러분들 이 뉴스킨이 앞으로 이 이노퓨전 접근법으로 만들어낼 미래,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코로나19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뀔 것이고요. 플랫폼 회사들이 정말 많이 성장하지만 이 플랫폼들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에게 기회는 더 작아집니다. 하지만 뉴스킨 사업은 어때요? 기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뉴스킨과 같은 기회를 알아차리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혁신적이지만 앞으로도 혁신을 추구하고 있고요. 절대 다른 사람을 하는 걸 따라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10걸음 이상 더 많은 격차를 벌리면서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게 바로 뉴스킨이고요. 뉴스킨은 이런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의 사명을 안다라면 가슴이 설렐 거라 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회,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서민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을 달달달 외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상 받은 건 없는데 국민교육원장 상을 외우는 상을 받았거든요. 우리의 사명,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이 뉴스킨의 사명선언문 저 달달 외웠습니다. 이 사명선언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훌륭한 사업기회를 줄 거고요. 무엇으로? 아이템 최고의 혁신적인 제품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뉴스킨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이 펼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뉴스킨 사업에 들어보니까 어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입니까? 예, 이익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여러분, 옳은가요? 그른가요? 예, 한번 따져보십시오. 뉴스킨 사업 같은 플랫폼,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회사 없습니다.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노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절대 손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옳은 사업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직한 회사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설레지 않나요? 예, 누구나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설레움도 있는 반면에 두려움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나의 미래를 두려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안정적이라고 하는 생각한 직장도 사라질 거고요. 지금 잘 되고 있는 나의 자영업일 수 있고 사업들도 미래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미래가 아닐까요? 그래서 두려움 대신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 또한 그랬어요. 두렵지만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성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의지라고 봅니다. 내가 좋은 회사를 뉴스킨이라는 좋은 도구를 만났습니다. 이 좋은 도구가 모두를 성공시키진 않거든요.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다 그만둘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의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지.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성공의 원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은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안 믿고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는 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믿으려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부터 필요하겠죠. 내가 오늘의 나보다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변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백만장자라는 말, 참 이게 저도 이 말이 가슴에 진짜 아직까지 잘 와닿잖아요. 그렇지만 이 백만장자까지는 누구나 노력으로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예, 성공은 믿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답니다.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마음은 강력한 자석과도 같아서 무엇이든지 자석처럼 끌어당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은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끌어당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 계신가요? 예, 그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흘러갈 거거든요. 예,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그대로 평범한 사람에 머물러서 되진 않는다라고 봐요. 평범한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비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저는 성공이 있다라고 보고요. 나를 믿고, 그 다음 두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특징, 긍정적인 태도거든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긍정으로 이끌 거고요. 끊임없이 꾸준하게 감사일기를 적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거든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예,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고 해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감사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감사함에 사는 사람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바꾸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다 했습니다. 하루 5가지 감사. 이거 못 믿으면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하루 5가지 감사에 대해서. 저는 몇 년 전에 이런 것들 찾아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 다 됐거든요. 네, 만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나요? 예, 믿으십시오. 예, 보통 사람들 잘 안 믿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믿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Stay foolish, stay hungry. 스티브 잡스. 이분의 명언, 스티브 잡스 참 많은 명언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제주에서 3주 휴가를 보내지만 그냥 놀진 않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하지 못했던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연마하고요. 계속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진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는 순간 저는 도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태도로 하다 보면은 저는 앞으로 변하는 시대에도 생존하는 살아남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뉴스킨 지금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 늦은 거 아니거든요. 예, 지금이 최고의 적기라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 내가 정신 차릴 때가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비즈니스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1시간 60분 동안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나요?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